마련해가지고 차라리 저희 나라,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이 나라가 되게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자기네 욕심이 아니라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게 맞는지 정말 공론의 장을 통해서 이게 몇 표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가 맞는지 아니면은 대통령 중임제가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정치의 혁신 아니면 정치 제도의 혁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을 모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죠? 무슨 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죠? 이 선생님 마지막에 실제적인 평등을 획득해야 된다. 영어로 substantial equality라고 해서 그 공동체 공공선을 이루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 예. 제가 이제 그 말씀 듣고 갑자기 질문할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정치가 좌우 진보 보수 대립이 아니고 상하의 문제다. 우아래 민주주의는 내 주인이에요. 그리고 아래 정치가들이 하인이죠. 그런데 현실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폰으로는요. 제가 선관위 프로그램 팔았지 않습니까? 폰으로는 그 선거구 평균 17만 명이라고 그래요. 17만 명 전체 의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고 찬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종로구에서 나오면은 종로구 예를 들면 윤석열이 쫓아내라. 그럼 탄핵해야 되냐 마냐 안 그래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론이 선거구로 그룹핑되면 권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야 우리 저기 종로구에 윤석열이 쫓아내는 게 압도적이다.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로구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이라도 너 쫓아내라. 그리고 너 그 국회에서 표결할 때에 너 찍은 거 인증 보내라. 안 하면 너 담이 떨어진다 이게요. 그러면 가가 재선이 1등이에요. 만사. 그러면 뭐 윤석열 바로 하죠. 그러면 세계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했죠. 모든 그거는 있는데 이 선거구에 다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IP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정치는 이 좌우 대립이 아니고 우아래다. 우아래인데 나 혼자 머리도 안 되죠. 그렇지만 내 지역구에 바로 다수결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영화 두 편의 시나리오로 했어요. 이걸 했는데 이제 설명하려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로 소설로도 나오면 되는 거죠. 그걸 읽어보면 전체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예, 다음에는 안승문 선생님하고 이사장님 이렇게 세 분을 하기로 했는데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론적인 논의나 민주주의를 너무 자꾸 이론적인 논의 또는 어떤 서구의 어떤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절실히 느끼는 그 문제의식을 자극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했던 동학정신이 가장 우리식 민주주의의 연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이고 그런 문제의식과 함께 이제 아까 이제 이령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 영향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양홍관 선생님도 오셨는데 지금 이 정당을 추진하는 분들 또는 이런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 저는 뭐 지금 우리가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여기 제안되었던 그 제안이나 정책 아이디어들이 바로 뭐 내년에 총선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꼭 그건 고치자고 하는 것 세 가지 정도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정당,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정당들은 물론이고 여기 계신 분처럼 정말 절실한 문제를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 꼭 한 세 가지를 고쳐야 된다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뽑아내서 그걸 정확히 정리해가지고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보내고 정당에도 보내고 또 지금 당을 만드는 데에서 연합을 뭐 추진할 때에도 그걸 핵심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일행 선생님 가지고 있는 이 강의 스케줄과 별도로 그 작업을 바로 오늘 여기 뒤풀이 자리에서 결의해가지고 바로 행동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장시간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그 우매한 민중이 혹은 그 가장 저층을 이루는 그 인민들의 그 다수의 의견들이 엘리트나 그 행정가들 그들보다 아주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현명하고 효율적인 안을 내더라. 이제 그거에 굉장히 많이 꽂혔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촛불 혁명을 이루어낸 그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전 그 8강을 통해서 저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할 때, 그때 자본주의 역시 그 잡아먹는 모든 것을 자본주의가 잡아먹더라. 민주주의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기후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들의 배설물이 바로 기아와 그러니까 열악한 그 기후를 이제 낳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12월이 지난 이후에 그 경제 민주주의 그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시다 그랬었는데 전 좀 막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말 그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그 충돌할 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언제나 잡아먹히는 것은 민주주의인 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셔서 앞으로 그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여기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질문이라기보단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 제 나름 제가 답변 주는 것보다 제 의견을 얘기할 거고요. 또 황 박사님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 좀 해주십시오. 지금 프로그래머로 계신 그 많은 생각들 문제는 그런 거를 공론회장을 마련하고 그 공론회장에서 아까 얘기한 5가지 원칙에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정당성과 규범성과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법적 강제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되면 무슨 아젠다든 거기다 넣을 수 있죠.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것들을 그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문재인 정부였어요. 국민 80%가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때 추진했으면 누군들 거절했겠습니까? 근데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그냥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가지고 무책임하게 국회가 그냥 뭉개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기 분명히 국민입법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시민의회라는 것을 헌법이든 어떤 특별법이든 넣었으면 실행이 가능했었어요. 우리가 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어떤지 혹은 다음 정권이 들어오든지 핵심이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주권자다. 시민 권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것을 어떤 형태든 그 도덕적인 거든 규범적인 거든 뭐 정당성이든 법적 강제력이든 그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지속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것도 거기에 그거죠. 그 얘기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면 공론회장에서 그거를 설득해서 모두 합의하면 집행하면 돼요. 근데 그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공론회장의 내용을 거쳐서 합의해내면 그 힘을 갖고 그게 어플리커블 한 거죠.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런 공론회장을 어떻게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강제력을 갖게 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내각제로 개헌할 거냐,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을 볼 거냐, 이 문제는 헌법 개정에 너무나 큰 어젠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시민 주권의 정치 동학적인 그 강력한 그 분출을 희석시키고 완화시키고 그 헌법 개정론으로 무마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이리경 선생님 표현대로 좀비 정권을 퇴출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한번 노려해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상에서도 그런 어떤 그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카고 학파가 말한 그 프리드만의 그런 자유 경제 질서를 구조화시킨 게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우리 헌법상에 만들어 놨어요. 119조 2항에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 헌법도 그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런 것을 실현하는데 많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도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했을 때 저는 지금 현 그 경정권 하에서의 문제는 이건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문제 측면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작년에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대통령궁을 스리랑카 국민들이 포위를 해서 대통령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정당한 정권 행사를 통해서 용화대를 포위해서 교훈을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시간이 좀 오래됐고 장시간이라 지금 아까 안승 선생님 말씀하셨던 건 안승 선생님 스스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디프리에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문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좀 하는 거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쭉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다수결로 우리가 뭐 이걸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아젠다 아니면 안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민의 힘에 의해서 그것을 상정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지금 말씀한 여러 조건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든 이렇게 정치 과정의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짚어봤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다음 주에는 종합 토론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이혜경 선생님 포함해서 여기 토론자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모두 마치고 오늘 디프리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